지구에 사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른 존재들보다 아주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든 더 오래 살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생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의 중심에서는 끊임없이 핵융합이 일어나고 질량에 따라 과정과 결과는 다르지만 나이가 많아 더 이상 핵융합에 사용할 연료가 남아있지 않은 별들의 경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저 우주의 별들도 생물들의 죽음과는 다른 형태지만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과 우리들이 사는 지구 그리고 별들이 존재하는 이 우주에도 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종말에 대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히트 데스 또는 빅 프리즈라 불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빅 프리즈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연력학 제2법칙은 단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거나 증가한다. 먼저 고립계란 말 그대로 계의 내부가 외부 상황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완벽하게 독립된 계를 뜻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립계가 바로 우주입니다. 다음으로 엔트로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영상 하나에 담기에는 이 주제가 오히려 덤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내용이므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이 영상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그 에너지가 쓸모없는 열로 변환되는 것이라고만 받아들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에 쓸모있는 에너지들은 낭비되는 열의 형태로 바뀌며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는 아무리 높은 효율을 가진 기계일지라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과정에서 언제나 낭비되는 열이 있어 절대 100%의 효율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의 효율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적인 과정 또한 언제나 낭비되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을 만나 식어버린 물은 가만히 놔두면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 엔트로피의 증가라면 우리가 너무 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틀어 시원한 바람을 쐬는 것은 언뜻 보면 방 안의 공기가 시원해지는 것이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집 내부에서 감소되는 엔트로피보다 실외기에서 뜨거운 열이 나오며 증가하는 엔트로피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것이죠. 즉 일부 좁은 영역에서 엔트로피의 감소가 관찰될 수 있지만 범위를 확대해 살펴보면 결국 우주의 엔트로피는 언제나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은 현재까지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우주의 종말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앞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들이 결국 끝을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별의 죽음에 대해 말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별이 탄생하고 그 내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은 모두 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쓸모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가 계속해서 증가하며 이 세상의 유용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긴 시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더 이상 우주에는 별의 탄생과 같은 새로운 반응을 일으킬 에너지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즉 빅프리즈라는 우주 종말 시나리오는 우주에 더 이상 새로운 반응을 일으킬 에너지가 남지 않아 우주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빈 공간과 같은 형태로 끝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신 이론 중에는 양자 터널링을 통해 아주 희박한 확률로 엔트로피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으니 아직 이 시나리오가 확실한 우주의 미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대로 우주가 점점 죽어간다면 이 무시무시한 일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일어나게 될까요? 우선 지금부터 소개할 우주의 미래에 대한 수치들은 대략적인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구를 밝게 비추고 있는 태양은 이미 죽음을 맞이한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한 태양은 점점 밝아져 7억 년 후 정도면 지구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50억 년 후 블랙홀이 되기에 충분한 질량을 가지지 못한 태양은 적색 거성 단계로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는 점점 거대해지는 태양에 삼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겠죠. 100억 년 후 태양은 더 이상 핵융합을 일으키지 못하고 백색 외성이라는 별의 시체와 같은 아주 밀도 높은 천체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러 1조 년 후 정도면 핵융합을 일으킬 별들의 연료가 바닥나게 됩니다. 35조 년 후 마지막 적색 외성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10의 24제곱년 후 희미한 빛이 내던 백색 외성들조차 식어 흑색 외성이 됩니다. 10의 27제곱년 후 이제는 흑색 외성들조차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주에는 블랙홀과 광자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10의 51제곱년 후 블랙홀들이 서로 결합하는 시대가 옵니다. 호킹 복사에 따르면 블랙홀들 또한 에너지를 조금씩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10의 100제곱년 후 정도면 블랙홀들도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우주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블랙홀이 증발하며 우주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아직 2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먼 미래일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주 전체에 비교하면 참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